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미국을 포함한 13개 나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3일 도쿄의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국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맞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점증하는 국제 안보 위기에 대한 기시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I applaud Prime Minister Kishida's determination to strengthen Japanese defense capabilities as well. A strong Japan and a strong U.S.-Japan alliance is a force for good in the region. このアジアにおいてもこの平和や安定が守られるために日本としては自らの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するとともに日米同盟、私たちの国にとって唯一の同盟関係であります日米同盟、これをしっかりとこの強いもの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안보 관계를 포함한 일본, 미국, 한국 간의 긴밀한 유대화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 강화를 규탄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공식 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3개 나라 정상과 지도급 인사들과 직접 대면과 화상을 통해 공정한 무역 규범의 이행과 공급망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re writing the new rules for the 21st century economy that are going to help all of our countries' economies grow faster and fair.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IPEF 분야에서 이런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영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안전한 공급망과 첨단 디지털, 청정 에너지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입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리더십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청정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한편 신흥기술의 개발과 규제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IPEF 출범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중산층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실종자들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들의 개인적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했으며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고 여전히 실종 상태인 일본인 12명에 대해
완전하게 해명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02년 당시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을 돌려보내면서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으로 북한 측의 설명이 미흡하다면서 북한 당국의 해명과 함께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남북 대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며 북한의 도발을 회피하겠다는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며 한국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하고 우리는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연 핵무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으키는 도발이나 갈등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겠다는 것은 한국이 할 일이 아니라면서 북한 눈치를 보는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은 그것을 굴종 외교로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국제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서는 정기적 군사훈련은 준비태세를 갖추려는 전 세계 모든 군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선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미한 동맹이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기술 안보 등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와 억제를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두 가치 동맹의 협력을 확인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자는 BOA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한 동맹이 북한 안보 문제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주제를 억지력과 공급망 등 경제안보로 꼽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억지력, 연합훈련 등 준비태세 문제 등과 관련해 두 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two allies, how it'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s a return t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as you said, the focus on deterrence and exercising and really trying to bring the readiness of the alliance back up to where it should be, because that was, I think, missing during the Moon administration.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목적을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고 장기간 중단됐던 연합훈련 확대에 합의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두 정상 모두 다양한 현안에서 일치된 시각과 접근을 보여줬다며 특히 지난해 5월 발표한 미한 정상 공동성명과 비교해 북한 위협의 현 주소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 important statement about where we are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threat. There was a lot of reference to the North Korean threat, to its nuclear threat, to its ballistic missile threat, and to its hostility. And I think the key points of discussion between the two presidents on North Korea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threat from North Korea has grown, is more serious than it ever was, and it's more immediate than it ever was, and something needs to be don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이 아직 핵실험과 추가 ICBM 도발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국과 한국이 굳이 어떤 전략 자산을 배치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대신 억지와 방어에 대해 폭넓은 방안을 명시한 것만으로도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이 같은 미한 양국의 기조는 지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접근과의 분명한 작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며 만약 도발하면 미국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사이클은 추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한국 순방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중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 설리번 보좌관은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우리의 정책과 접근을 제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에 있는 동안 어떤 비상 상황에도 준비가 돼 있었고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그럴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행동을 하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대화 테이블로 와서 협상을 시작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 지도부의 진지함과 진정성을 어떻게 진단할지에 관한 질문엔 그 첫 단계는 북한이 나서서 대화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왜 대화에 나서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선 북한은 대응과 대응하지 않는 주기를 거치는데 우리는 그들이 대응하지 않는 주기에 와 있다면서 여러 전임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관여는 누가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자신들만의 리듬과 박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법원이 지난 2020년 9월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국 광주 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0일 이 씨에 대한 유가족의 실종 선고 청구를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이 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지 1년 8개월 만에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이전 정부의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회복을 위한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으며 유족 측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당시 정부는 항소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